전반전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찬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상대팀의 주제사 골키퍼가 굉장히 좋아요. 미리미리 스타트를 끊고 예측해서 각도를 좁히고 뛰쳐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빠른 침투에 대한 어떤 수비적인 해답을 올버햄튼에서는 좀 보여줬는데, 그게 토트넘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무튼 수비진들이 상대의 중거리 슈팅을 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 또 중앙 박스 안쪽에서 너무도 당황하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상대에게 재차 슈팅을 허용하는 두 골 다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물론 유리스 골키퍼의 약간 좀 미스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콘테 감독이 이른 시간에 지금 과감하게 선수 교체, 전술 교체까지 단행을 했는데, 후반전에 이런 노력들이 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예측이 쉽지 않네요. 후반에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는데요. 이로써 사우스햄튼, 울버햄튼 이렇게 홈 두 경기 승점을 단 1점도 못 딴 채로 홈 2연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참고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 커리어에서 리그 홈 경기 2연패는 무려 13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더 약한 팀들을 맡았을 때도 이런 기록이 없었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토트넘 콘테 감독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홈 승점 관리를 잘 하면서 전체적인 팀의 순위를 끌어올렸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싶은데,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홈 경기 승점은 최대한 많이 따야 되거든요. 지금 토트넘은 그것조차 안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다음 경기가 지금 리그 우승 유력한 최강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그것도 원정 경기예요. 앞서 첼시전 포함하면 지금 리그 3연패거든요. 자칫 4연패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 자, 이 두 경기, 홈에서 두 경기를 모두 진 거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입니다만 지난 사우스햄튼전 대역전패 충격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이 될 수 있는 2대1 골을 넣어줬는데 이거를 못 지켰죠. 막판 10분 동안 두 골 내주면서 졌기 때문에 그 타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경기에서 콘테 감독 과감한 선발 라인업 교체를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선발을 그렇게 크게 대폭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컵 대회 이럴 때 있을 때 로테이션을 돌리긴 합니다만, 리그에서 이렇게 좀 과감한 변화 안 두는데, 그건 아마 지난 경기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쪽 윙백을 다 바꿨고, 그러니까 로열하고 레길론을 다 뺐고요. 뭐 컨디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호이비에르 대신에 벤탄쿠르를 선발해 넣는 선택을 했는데, 호이비에르가 부상이 아닌데 리그에서 로테이션으로 선발 제외된 게 이번 처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만큼 좀 충격요법 나름의 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전반 27분 만에 뭐 하프타임 토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3백에서 4백으로 전술을 바꾸면서 선수 교체를 과감하게 했고, 그 뒤에 나름대로 뭐 점유율도 끌어올리고 슈팅 기회도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뭐 비가 내려서 그런지 선수들도 자주 미끄러지고 뭐 유난히 실수가 좀 많이 겹쳤어요.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홈인데 사실 뭐 비와 가지고 미끄럽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껏 토트넘이 펼쳤던 시합 가운데에서 가장 턴오버가 많은 경기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경기장 이곳저곳에서 뭐 이 선수 저 선수 할 것 없이 정말 크고 작은 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이 실점 과정에서 유리스 골키퍼의 실수가 이어졌던 게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초반에 실수에 이어가지고 이거를 실수를 해도 실점까지 안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비 골키퍼 번갈아 실수하면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실점을 좀 빨리 했던 게, 특히 울버햄튼처럼 실점이 적은 팀, 울버햄튼이 제가 뭐 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 다음으로 리그에서 실점이 적은 팀입니다. 이런 팀한테 두 골 내주고 시작하는 건 사실 승점 따내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뒤에도 사실 2대0으로 끝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진들이 뭐 실점 상황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오픈 찬스를 많이 내줬어요. 이날 특히 2대0 되고 나서 울버햄튼이 공격 숫자를 많이 두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토트넘 수비 5명, 울버햄튼 공격 2명, 이런데 박스 안쪽, 뭐 박스 바깥쪽 이쪽에서 슈팅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울버햄튼이 경기 초반부터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전 때도 그렇습니다만, 상대가 압박해 들어올 때 미드필드 또 뭐 수비수들까지도 굉장히 실수가 많고 뒤로 많이 돌아갑니다. 백패스 같은 거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공격진들이 달라붙을 때 굉장히 좀 불안감을 노출을 하게 되면서 너무도 어이없이 뒤로 내려앉고 이러면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주는 이런 장면,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좀 졸전을 했습니다. 공격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손흥민 선수도 물론이고 케인, 뭐 클루시ев스키 피니쉬를 뭐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유스팅 내지는 좀 더
골키퍼 정면이 아닌 곳으로 슈팅을 때렸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지 모르겠는 좋은 찬스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좀 무산을 시켰습니다. 좀 두고두고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 경기 끝나고 그 입중계 중계 채팅창에서 주만지 월드님이 이런 글을 직접 남기셨겠습니까? 손흥민 직접 프리킥 본 것만으로 만족. 뭐 진짜 그 장면 좋긴 했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 거의 간접 프리킥하고 코너킥만 차잖아요. 직접 프리킥 나올 때는 뭐 케인, 또 이날 뛰진 않았습니다. 뭐 다이어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이 많이 나서는데, 후반전에 딱 한 번 손흥민 선수가 그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 기회, 직접 슈팅 기회를 본인이 직접 찼습니다. 물론 수비 맞고 굴절이 돼서 코너킥으로 연결되긴 했는데 뭐 잘 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케인아 너만 차지 말고 손흥민 좀 계속 기회 좀 줘라. 자, 개인적으로는 이거 외에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렀다는 거, 그리고 벤탄쿠르가 이 팀에 필요한 능력을 좀 발휘를 해줬다는 거 정도가 좀 이 시합을 본 보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전반전에 그 손흥민 선수 뛰기 시작하니까 그 뒷공간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찔러줬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이날 비록 패배를 토트넘이 하긴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패서가 해리케인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꽤 오랫동안 이 팀이 지금 가고 있는데, 벤탄쿠르가 뒤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윙크스하고 투미들로 나왔을 때 윙크스가 오히려 빌드업하러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벤탄쿠르가 전진을 해서 클루셉스키가 들어와서 나중에는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벤탄쿠르가 좀 앞쪽에서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좀 넣어줬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팀에 빠르게 녹아든다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자원이라는 거 확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순위표 보겠습니다. 네, 야, 이날 패배로 8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볼 때마다 무리뉴 감독이 못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네. 무리뉴 감독은 오히려 좀 간결했죠. 네, 케인하고 손흥민 둘한테 공격을 다 몰빵을 시켜놓고 나머지 선수들 수비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어떤 축구를 했는데, 그게 정말 이 팀에선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무튼 8위로 좀 밀려났고, 지금 뭐 윗순위 팀들하고는 많이 뭐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겁니다만, 아래 팀들한테 쫓기는, 이 잘못하면 맨시티를 지면은 지금 이제 뭐 브라이튼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골득실 보십시오. 골득실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지금 3연패잖아요. 뭐 첼시전 패배 어쩔 수 없지만, 사우스햄튼전, 오늘 또 울버햄튼전, 뭐 두 경기를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승점이 42점으로 4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두 경기에서 승점을 1승 1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 2연패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따는 거 굉장히 가능성을 거의 사라지게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타격이 큰 그런 시점에서 2연패입니다. 뭐 첼시전까지 포함하면 3연패이긴 합니다만, 토트넘 맨시티 원정 갑니다. 1점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다음 번리, 뭐 리즈, 그러니까 맨시티전까지 포함해서 원정 3연전이에요. 예, 뭐 번리하고 리즈 상대적으로 약팀이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을 봤을 때 누구를 만나도 이긴다고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선수층이 너무 얇아졌어요. 겨울이적 시장에 너무 많은 선수를 내보냈고, 지금 특히 이제 3백을 쓰는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윙백 자원들의 어떤 경기력이 너무 저조한 것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두 경기 연속 경기 중에 포백으로 바꿨거든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윙백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날도 도어티 나와가지고 못하니까 들어오는 게 로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3백을 견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맨시티전 일단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번리, 리즈 유나이티드 이 원정 3연전에서 승점을 어느 정도 따야 됩니다. 최대 6점 이상을 좀 따야 남은 일정에서 뭐 토트넘, 또 에버튼, 맨유, 웨스트햄, 뉴캐슬도 좀 좋잖아요. 에스턴 빌라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인데,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앞으로 좀 잘 추스려서, 좀 뭐 다이어도 이제 부상으로, 다이어와 스킵하고 또 다이어하고 스킵이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답답한 경기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